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9일이었죠. 설날 연휴 첫날부터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빅텐트 그걸 밝혔잖아요. 그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도리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제가 애초에 한국인망과 근데 왜 큰 소리가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다니까.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겪어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야심차게 통합을 선언한 지 양측이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11개월도 아니에요. 11일, 지난 9일 날 통합 선언했으니까 오늘이 20일이죠. 11일 만인 오늘 빠이빠이 헤어지자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말에 굉장한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들으셨죠?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예요.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가 상당히 날이 서 있어요. 자, 이담 아나운서. 사실 양측이 지난 9일 날 합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도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적지 않았습니다. 네. 결별이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시기의 문제 아닐까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SNS에 빙탄 불상용이라고 해서 얼음과 숯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올렸습니다. 네. 결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 결별의 계기는 어제였죠. 개혁신당의 최고위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정책 결정권을 넘겨주는 걸 의결을 하자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죠.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때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통합 당시에 이낙연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합의를 깬 거라면서 측에서 반발을 한 건데요. 오프닝에서 아까 김명준 앵커가 얘기했고 또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저를 지우기로 기획을 일찍부터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라는 게요. 언제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어감, 느낌이랑 확 다른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정치권에서 기획이란 단어가 긍정적입니까? 이 대체로 부정적입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확률이 높죠. 특히 이 경우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왜 한때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기획 통합 아니냐.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를 몰아낼 결심을 하고서 통합의 모양새만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날 밥상에 그 개혁신당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합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주목할 만한 시점은 15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의 지급 시한 그 기준이 현역 의원 5석을 맞춰야 되는데 양정숙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5석이 됐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3, 4천만 원 받을 것을 뭐 거의 20배 가까운 6억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요? 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몰아낼 기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결별을 선언한 지 한 시간 좀 흘렀을까요?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밝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성찰이란 단어도 나온 걸로 봐서는 내가 좀 과했나? 그래도 정치의 웃 어른이신데 이낙연 대표한테 좀 찾아가서 좀 제가 좀 과했습니다 라고 좀 그랬나요? 어땠습니까?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김종민 공동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후에 어떤 전화나 별도로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이낙연 대표의 이 결별 발표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준석 단독 체제로 간다는 것은 그런 가정은 생각도 하기 싫다.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별 발표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별 발표 후에는 좀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위임전결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믿기 힘들다. 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게 지금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결별 발표하기 전에는 이준석 단독 체제로 간다는 가정은 하기도 싫다.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어제 위임 전결 표결하다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상황인지 다소 믿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 대체 시청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떤 쪽이 이준석 대표의 진짜 생각이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뭐 파악하지 못한 게 있나? 그렇다면 진짜 이낙연 대표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5개의 제세력이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합정당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표결이 난 결과를 보자면은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저희 개혁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새로운 선택 그리고 한국의 희망 등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낙연 대표 측에서 오히려 뭔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이 공동 대표를 맡았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러면서도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하기로 하셨거든요.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 네. 그렇다면은 선거에 있어서의 뭐 홍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 통합하기로 한 조건이었는데 뒤늦게 와서 이것을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전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당초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뒤집는 그런 효과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념이나 비전이나 가치 이런 것들에서 좀처럼 공통점을 찾기 힘든 4개 정파, 5개 정파가 한꺼번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대 정당의 뭐 폐해랄까 극단적인 무한 대립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3시대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통합입니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극한 대립, 더 극한 정쟁 내지는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로 더 지치시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걸까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뭐 이름이야 짓는 건 자유지만 개혁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태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혁신당 물론 뭐 예견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약간 삐걱댈 때 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돈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5인, 현역 의원 5인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5인이 되냐, 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보조금의 액수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5인 정도가 모여있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그 세력이라던가 돈을 지급해줄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인 미만일 경우에는 뭐 보조금이 2,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래요? 5인을 채웠기 때문에 6억 그러니까 2, 30배 정도가 차이가 와, 나는 확 뛰네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조금 지급 기한 바로 뭐 하루 전에 겨우 이제 이 5인을 채워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도요 SNS를 통해서 만약 뭐 탈당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이 5인을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미 지급받은 이 국고보조금 6억을 모두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랑 같이 이제 탈당하게 된 김종민 최고위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었던 분이 이제 같이 나갔으니까 의원 수가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다시 6억을 다시 반납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당들이 갑자기 난립을 했다가 합쳐서 5인을 만들었다가 또 열흘 만에 헤어져서 지금 그 5인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네. 이게 지금 전례가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환받을 방법이 잘 모르겠다 이런 유권 해석을 일단 내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반환을 또 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받지 못하겠다 할 이런 상황은 아닐 걸로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김용남 개혁신당 전책위의장은 뭐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기부라도 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힌 만큼요. 방법은 찾으면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짚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이제 이런 행보가 이제 선거가 한 50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당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요. 이분들이 지지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지지율을 높이려고 아마 세를 규합을 했을 거예요. 과거에 뭐 3 정도 나오다가 세를 규합했는데 4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산술적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 가지고 너 3 가졌으니까 합하면 6 이상이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로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공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탈당 세력이 많아지면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측으로
합세하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하. 또 이것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판도 격변,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